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바다 위 원전으로 불리는 연료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 용융염 원자로인데요. 덴마크 시보그 테크놀로지스가 소형 용융염 원자로 CMSR의 연료를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에서 전홍축 우라늄으로 바꿉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핵연료를 적게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CMSR은 안전성이 향상된 차세대 원자로인데요. 원자로에 이상이 생기면 연료와 냉각제 역할을 하는 액체 용융염이 굳도록 설계됐죠. 일반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가스나 이산화탄소도 발생시키지 않죠. 시보그는 한국 기업들과 CMSR 상용화에 협력하고 있는데요. 작년 1월 삼성중공업과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4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삼성중공업과 CMSR을 적용한 부유식 발전 설비를 개발, 사업화하기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보그가 LEU를 활용하게 되면서 EU 기반 불소 연료염 생산을 꾀하고 있는 GS건설과 한전원자력 연료와의 파트너십은 더 강화될 전망인데요. 바다의 원전 사업, 과연 어떤 걸까요? 향후 관련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한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플랜트에 뛰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는 개념이고요. 왜 이러한 부유식 발전소가 필요하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오지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는데 화력 발전소 세우기도 어렵고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세우기는 더 어렵고, 대신에 이제 적정한 가격에 이런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그 근처에서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양자원의 발전, 해양자원의 개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해양자원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여기 전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이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될 발전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발전소의 대표적인 게 결국은 부유식 원자력 발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띄우려면은 위험성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폭풍의 위험성이라든지 파도의 위험성, 여러 가지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우라늄 같은 것들이 공급하기 쉽지 않으니까 적절한 에너지 밀도를 가진 우라늄을 써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전소를 돌리는, 그리고 이제 규모를 작게 해서 발전 설비를 하는 소형 원자로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홍축 우라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홍축 우라늄은 사실 우리가 쓰는 우라늄이에요. 우리가 발전 설비에 쓰는 우라늄을 전홍축 우라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들은 우라늄 235가 굉장히 작고요. 우라늄 238이 99%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핵분열을 통해서 실제 발전을 하는 것은 우라늄 235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우라늄 235를 농축시켜야 되고요. 농축시키다는 것은 우라늄 235의 비중을 238에 비해서 굉장히 높인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더 높은 에너지 용량이 더 필요하니까 전홍축 우라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험도란 것은 전홍축 우라늄이 당연히 낮을 거고요. 근데 이게 뭐 안 위험하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일반 원자력에 사용하는 우라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의 경우 러시아가 주 산지입니다. 이것을 상업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는 데는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자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에 대한 공급이 거의 단절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그냥 전홍축 우라늄으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의 발전, 원자력 기술 선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새로운 형태의 원자력 수출 상품, 아무래도 이게 활용도가 높고 소형 원자로의 발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자원을 원자력 수출해서 수출 동력을 삼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 원전에 대한 좀 의존도를 낮추고 소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면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플랜트 산업 역시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원자력 플랜트, 해양 플랜트, 건축 기술 관련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